오늘 아시아 증시대에선 온도 차이가 확실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미증시에 따라 오르는 반면에 중화권 증시가 관세 이슈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오늘 기술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로봇부터 반도체, AI 쪽이 밀리고 해당 수급이 배당주 쪽으로 붙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증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주가 밀리니 지수는 3,350선이 무너졌고요. 현재는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상해와 선정거래소에 상장된 시총상위 기업을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A50 ETF. 오늘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21,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권당국은 거래 활성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주식의 최소 거래 단위를 간소화해서 투자자가 가격대가 높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 만에 가장 긴 하락세에 빠졌고요. 오늘 항생지수 현재는 저점 부근에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토지수와 마찬가지로 홍콩 내 기술주 약세,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주들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시경에 잠시 회복하나 싶었지만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 역시 3%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기술주들이 달려주자 일본 반도체주들은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의 상승을 최상위 따내는 반도체 업종이 자리했지만 이제 나머지 테마들이 밀리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있는 니케이 지수인데요. 그래도 36,9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 둘 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달 중순 들어서 바닥을 잡고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주인공 역시 중화권처럼 IT인데요. 전거래일 가장 큰 낙폭을 그려내며 하락하더니 하루 만에 반등으로 전환을 했고요. 수급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인도 증시는 홀리 축제로 휴장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인도 센섹스 지수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센섹스 지수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니프티 50 지수입니다. 덩달아 ETF까지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일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고요. 현재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시장에 기회가 없는지 인도 쪽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네, 인도 증시가 사실 그간 참 많이 빠졌었거든요. 올 들어서 한 7% 넘게 빠진 것 같은데 중국 양해가 또 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신흥국 자금이 또 인도로 다시 유입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도 증시가 지금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인도 증시는 그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과 이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루피아 약세 등으로 인해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작년 9월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의 대규모 자금을 매도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인도의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그 내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인도 증시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부진이 신흥국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도는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와 내수 기반으로 인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리스크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또 이번에 인도를 현지 공장을 직접 또 점검하러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스마트폰 시장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3위에서 5위로 밀렸다라는 거예요. 현지에서 평가가 실제 정말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그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작년 2024년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11% 하락하면서 5위로 내려앉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감소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10% 초반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같은 기간 동안에 인도 시장에서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점유율 상승을 이뤘는데 인도 현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점유율의 하락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약진과 애플의 인도 시장 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인도 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핸드폰 제조업체 비보 그리고 2위인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인도 시장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 한편 애플은 인도 내 생산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뭄바이 그리고 델리 지역에 애플 스토어를 오픈을 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지 생산 확대는 애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평균 판매 단가도 함께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는 중저가 제품 라인업 강화와 현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각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시장 대응의 능력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지 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군요. 인도 시장에서는 요즘 IT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10일 어제였었죠. 이제 IT 섹터, 인도 IT 섹터 특히 인포시스에 대한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면서 니프티 IT 섹터 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글로벌 시장 변동성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고 이는 IT 섹터를 포함한 주요 주식의 매도세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 IT 기업의 핵심 시장이기도 한데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생성 AI, 젠 AI 도입으로 인해서 IT 서비스 수요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기관도 성장 둔화 가능성을 경고를 하면서 인포시스를 투자 의견을 중립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낮은 임금 인상률과 경쟁 심화도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 성장 시장의 변동성이 인도 IT 섹터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인도 IT 섹터의 FY26년 성장률이 6에서 7% 정도로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고 대형 계약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익 회복은 좀 더 지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IT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권태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의 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39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비자 면제국 확대 등 비자 정책 완화에 나서면서 관광산업 회복 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의 올해 2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는 등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최대 1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인도 중앙은행의 중기 물가 목표 4%에 미달한 건 6개월 만이고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이 지난해 외환 방어를 위해 164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달러 매각은 3년 연속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지만 대만 달러는 달러 대비 6% 이상 하락하는 등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